됐고 합시다. 중간고사가 어디 있어요? 일단 요 일쪽 목차 펴보면은 이제 거기 뭐 지수 로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한번 봐봐. 뭐 있어? 지수 로그라는 뭐 좀 새로운 거를 배운 다음에 이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리고 이제 지수 로그에 대한 뭐 방부등식하고 거기까지가 이제 크게 1단원이거든. 지수 로그 단원. 그런 다음 이제 일반각부터 2단원이 시작되는 거야. 삼각함수 파트. 그래서 일반각부터 저 밑에 있는 삼각함수의 활용까지 여기가 이제 크게 삼각함수 파트로 묶이고 그 뒤에 있는 이제 등차 수열부터 수열 파트 짝이거든. 근데 주로 이제 중간고사를 어디까지 많이 보냐면은 저기 삼각함수의 활용 보이나? 거기 바로 전까지 거의 대부분. 그럼 기말고사는? 기말고사는 나머지 거. 근데 학교마다 좀 다르고 매년 좀 달라지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삼각함수 한 중간 정도에서 자르더라고. 중간고사를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일단은 크게 지수로그 파트, 삼각함수 파트, 그리고 이제 수열 파트로 나눠지는데 제일 어려운 단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당연 삼각함수 파트. 삼각함수 파트를 여기서 이제 수포자도 많이 생기고 그런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나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중간에 있는 저기 일반각부터 삼각함수 파트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삼각함수의 활용을 할지 말지는 좀 이따가 나중에 결정하고 어쨌든 삼각 방부등식까지는 무조건 끝낸 다음에 맨 앞으로 돌아가서 지수로그 이렇게 할 거야. 이유는 아까도 방금 말했듯이 삼각함수가 제일 어려워. 그리고 이거는 3, 4월에 하면 늦어. 이미 3, 4월에는 마스터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3월, 4월에는 이제 뭐 지수로그 좀 이제 좀 깐딱깐딱한 거 하고 그런 느낌으로 해야 돼가지고 삼각함수 먼저 하고 그리고 지수로그로 들어갈게. 알겠지? 그리고 이제 문이과 내가 그 심고에서도 말했어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해주면은 이과 몇 명 있잖아 여기. 이과는 이제 좀 마인드를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원래 우리가 주요 과목 몇 개 있어? 거의 대부분 뭐 국영수라고 하지. 국영수. 근데 이과는 국영수가 아니라 국영수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1학년 때는 수학에 예를 들어 10시간을 쏟았어. 그럼 이제 2학년 때 똑같이 10시간을 쏟을 거 아니야. 근데 이과는 수학이 몇 과목? 2과목이지. 그걸 똑같이 5시간, 5시간씩 하면 안 되고 아예 시간을 2배로 늘려서 수학을 20시간 해야 된다는 거야. 왜? 2과목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기야. 거의 그렇게. 알겠지? 그리고 수학원 난이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은 중학교 3학년 때 왜 안 왔지? 오겠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1 딱 올라가면 어떤 느낌 들었었어? 갑자기 이제 중3 때는 엄청 쉬운 거 하다가 고1 때 갑자기 딱 다항식에 나눗셈이 시작하면서 확 어려졌었잖아. 그 올라간 난이도보다 한 2배 정도 더 올라간다 생각하면 돼. 요 고2 거는. 그래가지고 이 수원 할 때 제발 부탁인데 고등학교 1학년처럼 공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 진짜 망해.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딱 2배로. 그 수학을 내가 일주일에 5시간을 했다면 최소 8, 9시간은 쏟아야 수원이 마스터가 될까 말까. 근데 이제 그것도 안 하면은 망하겠지. 0시간을 했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수업합시다. 세연아 그 옆에 책 가져가면 돼. 저기 뭐 수업하자. 오늘 딱 정해진 진도가 있어. 거기까지만 하고 갈 거야. 빨리 끝나 빨리 가고. 그건 비밀. 오래 걸리네. 우리 48쪽, 49쪽에 있는 삼각함수 파트를 먼저 펴서 시작을 해봅시다. 아유. 일반 갈고사예요? 그리고 항상 1학년 때랑 마찬가지로 필기 웬만하면은 한 방에 하지 말고 한번 이제 쭉 한 다음에 이제 단원이 끝나면 스스로 좀 정리를 하면서
본인만의 언어로 바꿔서 필기노트 만들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단 말이지. 그냥 막무가내로 받아쓰기 하지 말고. 자, 그럼 일반각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 삼각함수 파트가 거의 대부분이 어려워하는데 나는 진짜 왜 어렵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정말로. 이 삼각함수를 어렵게 배우면 진짜 어렵거든. 막뭐 이상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쉽다 해야 쉬워져. 그리고 하나 또 희망을 주면은 옛날에는 이 삼각함수 파트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썼던 거야. 고1 때. 지금 교육과정이 좀 바뀌면서 2학년으로 넘어갔을 뿐. 옛날에는 고1이 배웠던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안 돼? 어쨌든 해봅시다. 자, 먼저 이제 일반각 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냐면 각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각도를 재기 위해서는 뭐가 좀 필요하지? 이제 각도기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각도를 재려면은 당연히 어떤 거의 대부분 두직선이 이루는 각 이렇게 쟀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두직선이 이렇게 위치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각도라고 하지. 두직선이 이루는 각. 뭐 여기를 각도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쟀었다면 지금부터는 각도를 두 반직선을 가지고 정의를 좀 할 거래.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으로만 각도를 표현을 한다면은 표현할 수 있는 각이 0도에서부터 360도까지밖에 표현이 안 되거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들어봤지. 뭐 720도 돌려차기 뭐 이런 거. 이 720도는 도대체 뭐 어떻게 표현된 거야? 두 직선으로 이거 할 수 있겠어? 표현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각도를 어떻게 정의를 좀 할 거냐면 두 개의 반직선이 좀 필요하대. 두 개의 반직선. 그때 첫 번째 있는 반직선을 이렇게 하나의 반직선을 고정시켜서 위치시켜 보자 이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이 고정되어 있는 반직선을 사람들은 시초선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대. 왜 시초선이냐? 그냥 이름이 시초선이야. 시초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반직선은 바로 뭐냐면은, 자, 이 시초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 반직선이라고 했지. 근데 또 다른 반직선은 처음에는 이 시초선과 겹쳐져 있대, 이렇게. 근데 이 반직선은 얘를 기준으로 회전을 좀 할 건가 봐. 움직일 건가 봐. 그러니까 좀 쉽게. 시초선은 고정되어 있는데 또 다른 반직선은 움직인대. 쉽게 뭐 생각하면 돼? 시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시계 하나는 시침과 분침인데 시침이 하나 고정돼 있고 분침만 돌아간다. 그런 느낌으로.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에 있는 요 겹쳐져 있는 반직선이 막 돌다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얘는 움직이는 반직선. 그래서 사람들은 얘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은 움직일 동자에 바늘 경자를 써가지고 동경이라고 하겠대. 움직일 동자에 바늘 경자 써가지고 동경. 도쿄 아니고 또 이러면 오케이. 미안해. 어쨌든 이렇게 좀 정의를 하겠대. 알겠지? 그랬을 때 딱 보이는 여기 있는 요 각도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면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이 각은 무조건 이 동경이 회전한 양을 갖다가 그 각도를 정의를 좀 하겠대.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동경이 원래는 어디 있었다? 시초선 위에 딱 있었단 말이야. 시초선 위에. 근데 이 동경을 예를 들어 뭔가 바늘이 움직이는 동경인데 얘를 이렇게 탕 쳐봐. 빼르르르 돌다가 탁 멈췄을 거 아니야. 그때 얘가 얼마만큼 회전했는지로 그 각도를 조금 표현을 하겠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분명 그 회전이라는 게 내가 밑에서 탁 쳐가지고 요렇게 돌 수도 있지만 이렇게 치면 반대 방향으로 좀 돌 수도 있지. 분명 방향이 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를 했는데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요렇게 생긴 반시계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기준을 좀 잡았다 이거야. 당연히 우리는 뭐가 편해? 우리 시계가 편해, 반시계가 편해? 시계요. 우린 시계가 양의 방향이면 훨씬 더 편했을 것 같은데 왜 그랬냐면은 어디는 서양 애들은 반시계를 더 편하게 했나 봐. 서양 애들이 세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거 알아? 그런 아니 됐다. 카드놀이 해봤어? 카드놀이? 카드 넣을 때 이렇게 패를 넘겨주잖아. 그때 어디부터 나눠주는지 알아? 카드 할 때는 왼쪽. 반시계로 주고 고스톱 칠 때는 시계 방향으로 주는 게 원래 원칙인 거 알아? 저희가 아직 아직 몰라. 어쨌든 이제 서양 애들이 이제 반시계를 양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제 뭐 저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우리 따라갑시다.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대충 알겠어? 각도를 어떻게 정의한다?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어떻게 정의한다? 얘가 여기에서 얼마만큼 회전을 해서 멈췄는지 그 회전한 양으로서 각도를 설정하겠다 이런 이야기.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시초선 OX가 있고 얘가 동경이래, 동경. 그랬을 때 여기 보이는 이 각도를 말해 보시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된다고? 여기 각도가 몇 도니? 저희 두 반직선 이루는 각이. 어떻게 하면 돼? 각도기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딱 대놓으면 되겠지. 근데 딱 재봤더니 걔가 알파 도였대. 예를 들어 각도기를 갖다 재봤더니 30도 40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세연아. 그치? 그랬을 때 내가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알파도다 라고 얘기하면 맞을까 틀릴까? 다시 각도기를 tes거든? 알파도래. 그럼 내가 물어봤어. 그래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알파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왜? 이제부터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어떻게? 얘가 얼마만큼 회전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30도처럼 보인대. 이렇게 딱 했을 때 여기가 30도처럼 보인대. 그렇다고 해서 이 동경이 정말 30도만큼만 회전해서 멈췄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요. 없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얘가? 더 밑에. 한 바퀴 돌고 더 가서 멈췄을 수도 있지. 혹은 두 바퀴 돌고 더 가서 멈췄을 수도 있잖아. 30도만큼만 회전했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다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얘가 실제로는 한 바퀴 돌고 나서 알파도만큼 더 회전해서 만들어진 동경일 수도 있지.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예를 들어 한 바퀴가 우리 360도인 건 알지? 그래서 360도만큼 한 바퀴 돌고 양의 방향으로 돌고 알파도만큼 더 회전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알파도. 그지? 근데 두 바퀴 돌고 알파도만큼 더 갔을 수도 있잖아. 이 동경을 만들려면. 그지? 그럼 그건 어떻게 얘기하면 돼? 곱하기 360도 곱하기 플러스 알파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실제로는 한 바퀴 안 돌고 그냥 이렇게만 회전했을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돼? 360도 곱하기 0 더하기 알파도라고 쓸 수도 있고, 혹은 어떻게 돌 수도 있지. 얘가 N. 반대 방향으로 돈 다음에 알파도만큼 다시 통 올라갔을 수도 있지. 이게 음의 방향이라며. 그럼 그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니까 마이너스 360도인데 그거를 좀 이제 맞춰 써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도 기타 등등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저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그치?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저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얘야 뭐야? 다. 모른다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좀 정의를 하냐면은, 야 어쨌든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360도만큼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파도만큼 더 간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쓰지 말고 얘를 좀 일반화해서 쓰자.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저 동경이 나타내는 각 세타는 앞으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대. 어떻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라고 쓰기로 약 종민아 10분도 안 됐어.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거야. 오케이? 다 그런 표현이니까 그지? 세타가 좀 끼인 거. 여기 세타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알파도랑은 다른 쪽으로. 응? 알파도랑은 다른. 그러니까 여기를 알파도라고 세타라고 한다면 이 세타를 일반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거야. 몇 번 돌아가는지 총합을 세타로. 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단 n은 정수이고 여기 보이는 요 알파도 있지 알파도 얘는 언제나 항상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로 정의하기로 약속을 했대. 왜요? 이게 약속이니까. 만든 사람한테 가서 따져야겠지. 여기까지 되나? 별로 안 어렵지? 좀 삼각함수 파트는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가지고 천천히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222번 봅시다. 135도 자 요거 한번 다시 봐주면 알파도에는 0도는 등호 포함에는 360도는 빠져. 근데 n 이 정수. 아직까진 괜찮지? 무서워. 나 갑자기 막 포기해버릴까봐 삼각함수 하다가 어려울 것 같으면은 바로바로 리액션을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이제 좀 더 천천히 하든.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아직은 괜찮아. 자 여기 한번 봐보자. 자 시초선 OX 동경 OP. 자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일반각의 형태로 좀 표현을 해달래. 일반각 형태로 표현을 해달래. 그럼 다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 135도야? 아 모른다고. 그치? 왜? 한 바퀴 돌고 135도만큼 더 회전했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치? 뭔 소리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돼? 저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35도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다. 자, 혹시 모를 오개념이 생길까 미리 좀 얘기를 해줄게. 봐봐. 30도가 있고 360도 더하기 30도가 있지. 그러니까 30도와 390도 이 두 개는 같은 각이야 다른 각이야? 다른 각. 다시 30도 390도 둘 다 이 형태지. 한 바퀴 돌고 30도 더 가나 그냥 30도 가나 동경은 똑같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 각이야? 아니요. 같은 각은 아닌데 뭐는 똑같을 뿐. 동경이 같을 뿐. 같은 각은 아니야 당연히. 당연한 얘기지. 혹시 몰라가지고. 각도는 달라. 동경이 같을 뿐. 자 그다음 여기가 45도. 해봅시다.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 여기 45도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몇 바퀴 돌고 45도 더 갔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저 각 세타는 어떻게 써야 된다? 360도 곱하기 n 하고 플러스 45도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가 시초선 얘가 동경이잖아. 그러니까 45도만큼 회전한 건 맞거든 최종적으로. 근데 어느 방향으로? 마이너스야. 반대 방향으로. 그치? 경민아 늦게 가야 우리 딱 정해진 데까지 하고 갈 건데. 다시 얘가 음의 방향으로 회전을 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써줘야 된다 여기?
어떻게 써줘야 돼? 45도는 45도인데 마이너스 45. 그렇지 여기를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이것도 막 틀린 표현은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 일반각의 정의에 따르면 이 뒤쪽에 알파도 위치 있지. 그치? 여기는 주로 어떻게? 어느 범위 내에서? 0에서 360도 사이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이쁘다며. 그래서 주로 이렇게 마이너스 음의 각은 잘 사용하지 않고 양의 각을 이용하여 플러스 0도에서 360도 사이인. 플러스 그럼 양의 각은 어떻게 봐야 돼 이게? 양의 각은 분명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플러스 이쪽 방향으로 재는 걸 양의 방향이라며. 그 원래는 360도인데 거기서 얘 빼면 얼마 돼? 315도. 315도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위치시키자? 플러스 315도라고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이다. 알겠지 여기까지? 틀렸다는 아니죠 시험에서. 와, 이 문제는 틀렸어. 왜냐면 알파를 0에서부터 360까지 위치시키래. 아, 이런. 근데 저게 없었으면 아예 틀린 표현은 또 아니야. 어차피 얘는 정수가 들어갈 거라. 그럼 알파 정의는 항상 주죠. 안 주죠. 줘 무조건 줘. 네, 웬만하면 이렇게 위치시켜. 무조건. 됐지? 자, 그 다음 224번. 자, 얘가 나타내는 일반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360씩 빼고. 네, 빼거나 더해서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빼요. 360. 곽이 되게 크잖아, 그지? 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다고 뭐 어차피 한 바퀴 회전하는 건 뭐야? 다 360이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얘를 360도만큼 더하거나 뺀 다음에 우리가 흔히 다룰 수 있는 0도에서 360도 사이의 각으로 바꿔주자 이거야. 같은 동경일 테니까 그럼 360만큼 몇 번 빼야 돼? 한 번 빼면 좀 모자르지. 두 번도 조금 모자랄 것 같고 세 번 정도 빼주면 얼마 돼? 다시 얘는 360도 곱하기 3 플러스 1080도지? 1080도? 60도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세 바퀴 양의 방향으로 돌고 60도만큼 더 회전한 애랑 동경이 같대. 그럼 우리 일반각을 어떻게 표현해주면 된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지. 일반각으로 쓰라 했으니까. 됐나? 마이너스 490도. 자, 얘는 360 더해야 돼, 빼야 돼? 뭐야? 더해야 되지. 한 번 더 하면 아직도 음해각 별로 안 좋아해. 두 번 더 합시다. 360 두 번 하면 얼마 돼? 720에서 490 빼면 얼마? 230인가? 그럼 굳이 써보자면 얘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30도라고 쓸 수가 있겠고,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돌고 요만큼 더 회전 애랑 동경이 같대. 그 우리 일반 각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다? n으로 그렇지. n 플러스 230도 이렇게 써주면 된다. 참고로 이제부터 매 시간은 아니고 정말 가끔씩 필기 검사를 좀 할 거야. 개념 파트는 안 봐. 개념 파트는 이거 다 끝난 다음 할 거니까. 근데 요 뒷장 있지 요런데 문제 파트는 무조건 안 돼 있으면 그날 남아서 영상 보면서 하고 가는 거야. 필기. 그 정도는 괜찮고. 알겠지? 자, 그 다음 226번 봅시다. 자, 다음 중 7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같은 것을 찾아달래. 뭔 소리야 이게? 70도와 같은 동경? 같은 동경이면 70도여도 되고, 혹은 한 바퀴 돌고 70도 더 가내도 되고, 두 바퀴 돌고 더 가내도 되고, 반대로 돌고 70도만큼 가내도 되고. 그 소리는 뭐야? 적당히
360도를 더하거나 뺐을 때 70도가 되니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30도랑 390도는 뭐가 같다고? 동경이 같다며. 왜? 한 바퀴 돌고 30도만큼 더 간 거니까. 그러니까 360만큼은 아무리 더하거나 빼도 그 동경의 위치엔 변화가 없다고. 어차피 한 바퀴라. 원래 위치에 오는 거니까. 이해되지? 뭔 소리인지? 그럼 이제 기역에 있는 마이너스 70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지, 그지? 딱 봐도. 마이너스 290도는 돼요. 한 번 더 했더니 70도 나오네. 그럼 되고. 430 돼요. 되고. 790. 돼요. 아, 이것도 되네. 두 번 빼면 되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네. 아직 어려우면 안 되는데. 괜찮지? 그 다음 이제 슬슬 갑시다. 들어갑시다. 자, 4분면의 각. 자, 각 동경이 나타나는 각을 잴 때는 두 개의 반직선이 필요하다. 고정되어 있는 시초선 하나만 움직이는 동경이라는 거.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부터 시초선에 대한 딱 다른 어떤 뭐 특별한 표현이 없으면은 거의 대부분 이 좌표평면상의 이 x축의 양의 부분 있지. x축의 무슨 부분? 양의 부분. 얘를 시초선으로 보는 거야. 별다른 말이 없으면 x축의 양의 부분을 시초선으로 본 상태에서 어떤 동경이 빙글빙글 돌다가 이렇게 위치됐대. 최종적으로. 그러면 나는 저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제 1, 4분면의 각이라고 할 수 있대. 빙글빙글 돌다가 최종적으로 동경이 1사분면 위에 있으면 1사분면의 각이라 하겠대. 뭔 소리인지 되지? 돌다가 이렇게 위치했대. 그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제 2사분면의 각. 이렇게 쓰재. 뭔 소리인지 이해되지? 이렇게 하면 3사분면, 4사분면, 오케이? 근데 그림에서 표현되면 그걸 누가 못해, 그지?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돼? 식으로 잘해야 돼, 식으로. 그래서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여기 3, 4분면, 4, 4분면 필기할 땐 이쁘게 써. 한 번만 쓰면 되니까. 칸이 없어가지고. 자, 먼저 제 1, 4분면의 각을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 자, 좀 간단하게 동민아 서서 들어라. 저 뒤로 가서 아니, 마지막 기회 딱 한 번만 더 자면 바로 가서 알겠지? 자, 1사분면 쉽게 보면은 대충 여기가 몇 도야 우리? 0도. 여기는 몇 도야? 90도. 그러니까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으면 다 그냥 1사분면의 각이겠지. 근데 실제로 얘는 0도일 수도 있지만 몇 도일 수도 있어? 360, 720, 1080.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각을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돼? 동경이 이루는 각, 일반 각의 형태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0도만 있는 게 아니라고 얘가. 오케이? 괜찮지? 그래서 여기다는 뭐라고 써야 된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K. 플러스 1사분면은 0도부터 90도. 어디까지? 90도까지인데 90도라고 쓰면 안 된다고. 뭐라고 써야 된다? 일반각의 형태로 이거를 항상 붙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일반각이라는. 이 동경이 나타내는 모든 각을 다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0도에서부터 90도까지라고 써보면은 아까 봤던 이 39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이야? 1사분면의 각이지. 근데 얘가 0에서 90 사이에 들어와?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일반각의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런 애들 때문에 360도를 넘어가는 각 때문에. 오케이? 등원 있으면 안 되지. 왜? 여기는 뭐라 그래? 축. 사분면이 아니잖아. 자, 해봅시다. 제 2사분면의 각은 뭐라고 쓰면 될까? 여기를 뭐라고 쓰면 돼? 90도에서부터 180도인데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지? 어떻게? 일반각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줘야 돼. 원전이 해야 되지? 자, 제 3, 4분면 불러주세요. 3, 4분면은 대충 180에서부터 270이긴 한데 어떻게 써야 된다고? 일반각의 형태로 써야 된다. 여기를 짠짠 짠짠. 4, 4분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70부터 360도까지. 제 뭐 줄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1사분면의 각을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0도에서 90도요 이런 사람은 나와 대화하기 싫다고 받아들일게. 우리의 인연은 거기까지인 걸로. 남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할 거 없어. 아니야. 몇 번만 해보면 돼. 690도. 봅시다. 69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해달래. 4사분. 어떻게 하면 돼? 열심히 일반각의 형태로 바꿔서 얘가 몇 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같은지 보면 되지. 그게 90도부터 0도부터 90인지 90도 요 어디 사이에 있는지만 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언제? 얘를 일반각의 형태로 바꿔달라 했을 때. 근데 지금 정확한 얘 일반각 찾아달래? 아니 그냥 대충 사분면만 찾아달래. 1, 2, 3, 4 중에 어디에 그어지는지. 그럼 열심히 찾을 필요 없이 얘는 간단하게 어떻게? 그림을 그려보자. 690도가 나타내는 동경은 잘 모르지만 적당히 360을 더하고 빼다 보면 우리가 다루기 쉬운 각, 즉 0에서 360도 사이의 각으로 바꿀 수 있지. 동경은 같을 테니까. 360 한번 빼보자. 몇 도 돼? 330도는 딱 봐도 이렇게 그어진다는 거 알고 있지. 대충 270에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되고 4사분면의 각이구나. 자, 550도 해봅시다. 550도는 360 뺐더니 어디? 어디? 190 맞아? 몰라서 그래. 190 맞아? 맞아요. 그럼 190이면 어때? 얘가 180이라며. 살짝 넘어가겠지 뭐 대충. 자, 마이너스 380도. 4는 얘 두 번 정도 더 해줘야겠다, 그지? 2번 정도 더 했더니 어떻게 된다? 2번 정도 더 했더니 어떻게 돼? 한 340도 정도 나오지. 그럼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340도라는 거는 시초선에서부터 양의 방향으로 340도라는 얘기지, 이렇게. 네. 좀 귀찮으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도 되냐면 대충 크기, 절대값만 좀 줄여보자 이거야. 뭔 소리냐? 360을 한 번만 더 해봐. 그랬더니 마이너스 20도씩. 마이너스 20도라는 게 무슨 뜻? 시초선에서 음의 방향으로 20도만큼 갔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적당하게 이 각들의 절대값을 줄여가며 360을 더하고 빼면서. 이번엔 선우야? 하지마. 그 사분면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다가 조금 포인트가 되고. 아직 어려우면 안 되는데 괜찮지? 아직은 진짜 어려우면 안 돼.
그 뭐야 요즘 많이 쓰던데? 이지, 피지, 레몬 스키지 막 이러던데? 고3 애들은. 그냥 제가 쓰는 거예요. 아 그래? 자, 이거 딱 지우고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하러 갑시다. 어렵지 않지 아직까지는? 진짜 어려우면 안 되는데. 진짜 내가 장담할 때 삼각함수 장담까지 못하겠다. 근데 진짜 나랑 하는 게 제일 쉬울 거야. 내가 진짜 수학 상하 때는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는데 진짜 수학 원투는 아 미치겠어. 어. 지울게. 아 진짜 약 파는 게 아니라 진짜 있습니다. 모은 게 말하기에는 상관없어요. 진짜. 만만치 않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인 각의 표현에 대하여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어떤 각도를 조금 표현하고 싶대.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는 뭐밖에 없어 지금? 도 표현밖에 없단 말이지. 영어로는 디그리라고 하는 30디그리. 그러니까 이렇게 도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해. 우리는 그냥 막 도 이렇게 배웠던 거를 정확하게 이름이 있었어 원래. 이렇게 표현하는 걸 60분법이라고 한다. 까지 오케이? 얘는 뭐냐면은 어떻게 그 각도를 정의하는 거냐면 정삼각형. 뭐 원에서 정의하기도 해. 원을 뭐 360등분 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도 있는데 똑같아 어차피. 자, 한 번만 보고 한 번만 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 이 정삼각형에 있는 한 변을 60등분을 때릴 거야. 60등분.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 둘, 셋, 점점점 해가지고 총 60개까지 나눌 거라고 이렇게. 괜찮겠어? 그때 여기에서 그 마지막 59번째, 60번째가 되겠지. 싹 이었을 때 이 각도를 1도라고 정의를 했대 옛날에. 혹은 어떻게 생각을 해도 되냐면은 이거 원을 이렇게 돼 있잖아. 얘를 360등분을 하래. 다다다다다다 360등분. 그랬을 때 요게 한 칸 이루는 요각을 1도라고 정의하자. 뭐 같은 표현이긴 해 어쨌든. 그거 알아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지. 다른 눈으로 해주지. 아니면 여기 원으로 해석해도 상관없고. 원도 아. 좋고 둘다 써먹겠습니다. 알겠지? 원이 정삼각형이에요? 원이 정. 아니 저기 정삼각형. 근데 봐봐. 지금 내가 이 1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 한 변을 몇 등분했어? 60등분. 60등분을 했지. 근데 여기가 1도면 그 다음 2도는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각은 이거밖에 없다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각도는 어떻게 해? 네? 좀 표현하기 애매하지. 예를 들어 여기에서 한 이렇게 생긴 요 정도의 각은 어떻게 표현할 건데 표현하기 좀 애매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 이 사이를 또 60등분해. 따다다다닥 60등분해. 그랬을 때 이 한 칸이 이루는 이 각을 1분이라고 하겠대. 1분. 근데 봐봐. 여기도 어때? 이 간격 또 있잖아. 또 나눠요 60개. 또 60개로 나누자. 또 60개로 나눠서 만들어지는 이 한 칸의 이 각도를 1초라고 정의를 하지. 1분 1초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 미닛 세컨 그거야. 누구? 60분, 60초가 기준이잖아. 다 여기서 온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잘 봐. 예를 들어 57도 17분 45초라는 이 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57도까지 와서 57도와 58도 사이를 60등분한 거에서 17번 17번째랑 18번째 사이를 또 60등분한 거 중에 정확히 45번째가 이루는 그 각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여기 오케이? 근데 주로 우리는 어디까지만 써? 도까지만 많이 쓰지 분초는 잘 안 쓰잖아. 그래서 여기도 뭐처럼 상식처럼 알아만 두면 된다.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왜냐면 60분법 너무 많이 다뤘어 우리가. 너무 어. 많이 해가 이게 너 57도 모르는 사람 있어? 분초는 배운 적이 없는데 잘 안 나와 60분법. 왜냐면 지금부터 할 이 방법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호구법 아래 음흠. 자, 그럼 해보자. 내가 이 60분법을 왜 자꾸 60등분을 하는 거야? 네? 왜 자꾸 60등분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돼? 왜냐면 옛날 사람들이 그랬어. 각도를 이렇게 칸으로 정의를 해버리면 얘를 아무리 잘게 쪼개도 봐봐. 이 파란색 이 각도 또 있지. 이 빈칸 또 있잖아.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이 각은 어떻게 표현할 건데? 그게 표현이 또 힘들다 이거야. 그러니까 60등분씩을 해버리면 그 각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칸으로 정의가 되잖아. 그래서 아무리 많이 쪼개더라도 이 사이에 빈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각을 칸 말고 어떠한 연속적인 체계로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발명을 한 게 지금부터 할 호도법이다. 호도법. 자, 이 호도법은 뭐냐? 원 혹은 뭐 부채꼴의 호를 이용하여 그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한 번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다. 자, 여기에 반지름이 R자리인 원을 하나 좀 들고 올게. 자, 우선 요거 먼저 얘기를 해줄게. 60분법에서는 그 단위가 뭐다? 디그리라고 했었지. 이 호도법에서는 그 각도에 대한 단위가 뭐냐면은 라디안 이렇게 있거든. 라디안 이렇게 RAD라고도 하는. 레드 아니고 라디안 이렇게. 그랬을 때 이 1라디안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 번만 잘 봐. 하나도 안 어려워. 알겠지? 잘 봐. 봐봐.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 R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잖아. R. 그치? 이 반지름과 동일한 길이의 호를 하나 그릴 수 있지. 여기 길이다. R이 이렇게 되더라. 동일한 길이의 호. 괜찮지 여기까지? 그럼 여기 딱 끝나는 점과 얘를 이어서 이 점을 지나는 동경을 하나 날려보자 이거야. 그럼 부채꼴이 하나 딱 완성이 되겠네. 다시 반지름과 동일한 길이의 호를 가지는 그 부채꼴을 만들자고. 그랬을 때 이 부채꼴의 중심각을 사람들은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지. 다시 그러니까 부채꼴인데 부채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부채꼴이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동일한 부채꼴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하자고. 정의니까 외워야겠지 얘는. 그치? 정의니까 외워줘. 1라디안 어떻게 정의한다고?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 다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 옛날에 언제였지? 코로나 시절에. 지금도 코로나 시절이지만 모의고사를 집에서 왔잖아. 그래요? 그 학교에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나눠줘. 그때 중학생이었나? 그런 적 없는데 모의고사를 한 번씩 줘. 그럼 학교에서 오프니까 다 집에 들고 가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풀어.
시간 맞춰가지고. 근데 내가 그때 일어나가지고 11시인가? 에 이제 그냥 인터넷 딱 켰단 말이야. 근데 그때 1등 그 검색어 1위가 뭐였는지 알아? 라디안이었어. 라디안.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에 라디안 관련된 문제가 나왔나 봐. 고2 모의고사에. 근데 얼마나 애들이 정의를 안 해왔으면은 라디안이 1등 검색어겠냐고. 우린 그러지 말자고. 저희도 뭐 집에서 볼 일이 없잖아요. 다시 1라디안 어떻게 정해야 한다? 반지름의 길이가 호의 길이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이다. 이렇게. 괜찮아? 괜찮지? 그래서 이 호의 길이를 가지고 이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하지. 괜찮지? 자, 그럼 우리 2라디안 한번 만들어 볼까? 2라디안. 여기 먼저 할게. 그럼 대충 1라디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으로 표현을 하면 대충 몇 도 정도 될까? 네? 다시 1라디안은 우리 라디안보다는 도가 편하잖아. 그럼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도 표시로 변환을 한다면 대략 몇 도 정도 나올까? 35도. 이 정도 나와. 오케이? 57도 17분 45초. 괜히 쓴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 상식처럼 외워놔. 저거요? 1라디안은 대략 몇 도? 57. 대략 한 60도보다 좀 작다 이런 느낌. 대충 57도 정도 외울 수 있잖아. 저게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야. 정확해요? 대략이잖아요. 그치 근사값인데 그냥 57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대략적으로 57. 알수. 야야야. 60도에 가깝다. 점점 돼서? 네. 편해 이제? 네. 알겠어. 내가 잘못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라디안 같은 경우에는 이 RAD 표시 있지. 얘가 주로 생략이 가능해져. 그래서 만약에 1라디안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읽어봐면 1라디안 읽어도 되고 뭐라고 읽어도 돼? 1 이렇게 읽어도 돼. 1라디안도 되고 1. 근데 주로 1을 더 많이 쓰겠지. 쓰기 귀찮으니까.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잘 봐봐. 옛날에 중3 때 시험을 봤을 때 사인 1도가 정답이야. 근데 1도 쓰기 귀찮아서 이런 짓 많이 했지. 이런 짓 안 했었어? 중3 시험 볼 때? 1도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안 하고 귀찮아서 그냥 1도 이렇게 했지.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 어떤 가계체계? 호도법이란 가계체계를 배웠기 때문에 좀안 찍어도 되는. 여기에 이 점이 안 찍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디그리그 표현이 안 되어 있다는 건 라디안 표시라고. 그럼 그 소리는 뭐냐면 사인 1도와 사인 1은 완전 다른 거라고. 왜? 얘 몇 도야? 57도라며. 17분.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 표현해야 될 때는 무조건 해야 되고 안 할 때는 확실하게 안 해줘야 돼. 알겠지? 쌤, 저 답이 사인 1도였는데 사인 1이라고 써서 틀렸어요. 실수. 아니라고. 완전 오답을 낸 거라고. 알겠지? 응? 옛날 막 루트 4를 2로 안 바꿨어요. 이런 느낌이 아니야, 얘는. 완전 다른 거라고. 알겠지? 오늘 첫날이라 잔소리 좀 많이 할게. 오랜만이라. 자, 뭐? 너무 어려워요. 안 어려워. 그럼 우리 2라디안을 한번 정해보자. 2라디안. 자, 반지름 하나만큼 가면은 1라디안이라며. 그럼 반지름 몇 개만큼 가면? 2개만큼 가면 2라디안이 되겠네? 네. 근데 1라디안이 대략 몇 도? 대충 한 57도. 그럼 2개 정도 가면은 한 120도보단 조금 작겠다. 괜찮지? 60도 2개보단 작잖아. 120도보다 좀 작다고. 여기가 90도니까 한 120도만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한 2라디안 되겠네. 그지? 그럼 우리 요각을 뭐라고 읽는다? 2라디안. 3라디안은 어떻게 정해? 여기 한 개 더 가면 되겠지, 그치? 그럼 한 개 더 가보자. 3라디안은 대충 180도보다 조금 작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대충 한 요 정도 되겠네. 여기도 또 R만큼 같다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을 뭐라고 읽으면 돼? 3라디안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오케이? 왜? 여기가 R인데 이 길이가 얼마야? 3R이니까. 그럼 다시 만약에 여기까지 길이를 재봤더니
2.5R이래. 몇 라디안? 2.5 2.5 라디안. 길이를 재봤더니 1.8 정도 나왔대. 그럼 1.8 라디안. 그렇게 읽어주면 된다고. 알겠어? 네. 1, 2, 3이군요. 응? 라디안은 1, 2, 3이군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여기까지 이렇게 이루는 각을 재고 싶은데 여기 한 0.5R 정도 나왔대. 그럼 이 각은 몇 도야? 0.5 라디안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길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각을 다 연속적으로 잴 수가 있다고. 길이만 재면 되니까. 괜찮지? 근데 이제 궁금해. 뭐가 궁금해? 우리 각도 중에 그럼 과연 180도는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잴 수 있을까? 아, 과연 이 180도 어떻게 잴까? 3.14.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면 된다고. 근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였지? 3R이었지. 3보다 조금 크겠네? 그렇게 하고 쫙 세봤더니 그 길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3.141592 점점점점점 R이 나오더래. 길이를 재봤더니 이게 뭐야? 파이지 파이. 좀 더 쉽게 원 둘레 얼마? 2파이 R 2파이 R 원둘레. 근데 반증이니까 얼마 돼? 파이 R이라고 파이 R. 어허? 아, 그러면 이 180도는 몇 라디안이라고 읽으면 돼? 이게 파이 라디안이니까 파이 라디안 이렇게 읽으면 된다.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우리 머릿속에 180도는 호도법으로 바꾸면 몇 라디안? 네? 호도법으로 바꾸면 파이라디안. 파이 라디안이다를 0 단어처럼 외우고 살아야 된다. 무조건 외워야 돼. 알지? 저게 기준이 될 거야. 180도가 항상 기준이 될 거니까. 좀 많이 쓰죠. 괜찮지? 180도는 파이. 파이는 180도. 180도는 파이. 파이는 180도. 180도는 파이. 파이는 180도. 앞으로 각도를 다룰 때 우리가 원래 쓰던 도 표시가 빠져가지고 되게 좀 어색할 거야. 그러니까 각도가 3. 뭔 소리야? 3 라디안. 대략 180도보다 조금 작은 각이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돼. 지금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하러 갈게. 자, 180도는 파이. 파이는 180도를 이용하여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각들 있지. 그거를 호도법으로 다 한번 바꿔보자. 360. 에? 자, 쉬운 거부터 할게. 뭐 할까? 0도. 0도부터 해. 자, 0도는 과연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몇 라디안이 될까? 쉽게. 얘 0도로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대충 0 곱하면 되지. 그래서 얘는 0 라디안이 되고 30도는 어떻게 바꿀까? 30도는 처음에 얘를 6으로 나누면 되네. 그래서 6분의 파이가 되는데 180도를 6으로 나누면 되니까 6분의 파이의 느낌보다는 6, 38이잖아. 그러니까 30도는 약간 그 3은 6과 짝꿍. 그런 느낌으로 가면 좀 더 쉬울 수도 있어. 6, 38이니까. 알아서 해. 다시 30도는 몇 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자, 60도는 누구랑 짝꿍이라고? 3이랑 짝꿍이라고. 6, 38이니까. 자, 90도는 그렇지 2분의 파이. 한 번 더 쓸까? 180도는 그냥 파이. 자, 이런 것도 해볼까 우리? 270도는 자, 잠깐만. 270도는 자세히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90도에 3배 때리면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2분의 3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360도는 180도 몇 개? 2파이. 2개. 그래서 2파이 이렇게. 됐지? 360도는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 45도 있지? 얘는 4분의 파이. 얘는 좀 따로 외워야 돼. 구구단위 잘 안 돼. 180을 45로 만들려면 얼마를 나눠야 돼? 계산이 잘 안 된다고. 따로 184로 45로 만들어봐. 180, 45요? 얼마 나눠야 돼? 그건 못하는데.
하는데 잘 안 된다고. 180을 30도나 60도는 금방 나눈다고. 6 나누면 되고 3 나누면 안 보인다고 잘. 그래서 따로 외웁시다. 아니 물론 여기 써 있는 거 다 외워야 돼 지금. 자, 20초 줄게. 외워. 20초 줄게. 별로 안 어려워. 해보자. 자, 30도는 말로 해요, 외워줘. 말로 해요. 30도는 6분의 파이, 60도는 90도, 180도, 270, 360, 45도,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는 60도. 천천히 할게. 2분의 파이는 90도. 4분의 파이 45도. 45도, 4분의 파이 45도, 45도,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2분의 3 파이. 270도. 아, 머리 아파. 270. 다 외웠지? 외웠다고 생각을 할게. 저가 일을 안 해요.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짓을 하면 안 되냐?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자, 30도가 몇 파이야? 했을 때 잠시만요. 파이가 180도인데 30도 만들면 6으로 나오면 돼. 아, 6분의 파이요. 0단어. 찌름 나와야 돼. 각각이 개별 단어. 옛날 우리 그거 했었잖아. i랑 i 제곱 내가 이거 뭐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을 하니까 마이너스. 그렇게 안 했지 우리? 저 그런 아니 그러면 안 돼. 외우라고. 알지? 그 이과는 아니야. 됐어. 문과는 아니고 아, 확통이. 이과 원래 120, 150 이런 것도 다 외워야 돼. 210도 막 이런 거. 하나는 뭐 자연스레. 자, 어쨌든 다 외웠다는 가정 하에 들어갈게. 응? 자, 230번부터 봅시다. 자, 다음 각을 60분법, 호도법 왔다 갔다리 해달래. 자, 그러면서 120도를 호도법을 이용하여 바꿔달래. 그러니까 파이를 이용해서 나타내달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가 얘는 외우고 있다고 지금, 그치? 그럼 내가 외우고 있는 애들 중에 120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요거 2배 하면 되지. 요거 4배 하든가. 요거 2배 할게. 그러니까 원래 60도가 3분의 파인데 그거를 2배 때렸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게 기본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암기를 하세요. 믿습니다. 자, 150도. 150도는 6분의 파이를 5배 때리면 되니까 요렇게. 자, 210도 6분의 7 30도 7배 때리면 되잖아. 30도는 외우고 있다고. 6분의 파이. 아니. 오케이. 자, 그다음 99도. 20분에 11 싸가지가 없네요. 야, 자, 99도 이거 잠깐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없어? 아, 이거 소수 나왔어. 못 한다고. 어떻게 이거를 나면 내가 외우고 있는 거로 얘네들은 다 처리가 됐거든. 깔끔하게. 근데 99도 같은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는 게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이거 가져오는 거라고. 다시 180도가 뭐다? 파이라며. 근데 난 99도 만들고 싶다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 180으로 나눈 다음에 99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똑같이 해줘야지. 이렇게. 오케이? 괜찮겠어?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된다? 180분의 99 파이라고 써주면 된다. 맨날 이런 각만 다루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뭐 99도 뭐 111도 이런 거 나오면 당황을 해. 그때는 무조건 뭐 파이는 180도다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자, 4분의 7 파이 갑시다. 자, 180분에 99파이라 적으셨나요? 저거 약분. 글씨가 이상해? 저 약분해서 써도 돼요. 아, 당연하지. 귀찮아서. 자, 이거 해봅시다. 이번엔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꿔보자. 자,
보인다. 뭐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 이거 보인다, 그지? 4분의 파이 우리 외우고 있단 말이지. 45도를 45도를 7번 곱하면 되겠다. 몇 도? 75. 315 아니야? 네. 오케이. 자, 2분의 3 파이 우리 외우고 있죠? 270. 270도. 야, 잠깐만. 5분의 파이? 아, 나 5분의 파이는 안 했는데, 그지? 안 외웠는데.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그래도 뭐 하면 돼? 180도 쓰면 되지. 같은 애라며. 그럼 혹은 여기서 똑같이 180은 파인데 5분의 3 파이 만들고 싶어. 그럼 5분의 3, 5분의 3 이렇게 곱하면 되지. 같은 개념이야. 108도야? 108도래. 땡큐. 자, 다음 넘어갔어. 오늘 말해줄게. 244번까지만 하고 집 갑니다. 그렇게 많이 집중해야 돼요. 몇 문이 안 남았네. 뭐를 볼까? 근데 이거 아, 하루 이틀이야 나랑. 다 했는데 10시에 끝날 저 거. 풀고 가도 되죠? 자, 안 돼. 네. 자, 여기 봅시다. 뒤에 답이 있어. 각 세타가 제 3, 4분면에 가. (4) 분의 세타나 속하는 4분면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문제. 자, 일단 한번 해보자. 여기서 하면 제일 안 되는 짓이 뭐냐면 3, 4분면에 가기래. 그럼 대충 180도에서 270도 사이에 있는 거지. 세타가. 근데 난 4분의 세타가 필요해. 4로 나누자. 나누자. 이거 대충 얼마야? 45도인가? 얘 대충 얼마야? 한 60 얼마 이렇게 되겠네? 네. 몇 사분면이야? 기억이 안 나요. 아니 45도에서 60도래. 아, 145. 당연히 1사분면. 1사분면이겠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고. 3, 4분면의 각이 180에서 270만 있는 게 아니라고. 엄청나게 많다고. 뭔 소리인지 알지? 그래서 저 3, 4분면의 각을 절대로 180에서 270이라 쓰면 안 되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된다? 오른쪽. 얘를 까비. 아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된다? 일반적인 일반 가계 형태로 써야 된다고. 와,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벌써 좋지. 배성. 잠시만요. 기억이 나서 그래 즐겁다. 실례고. 자,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누구? 세타가 아니라 4분의 세타. 뭐 할까? 나눠요. 당연히 양변 4로 나눕시다. 자, 여기부터 나누자. 얘 나누면 어떻게 돼? 360. 9시 곱하기 n 플러스 45도였나? 다 나눠야 돼. 얘도 더하기로 연결이니까. 몇 도야? 67.5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맞을 거예요. 암산 해볼게. 맞는 것 같아요. 계산기 안 돼. 아니야. 계산기 아니야. 67.5도. 암산했더니. 됐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써 있는 이 n 뭐라 그랬지? 0도부터 360. 아니 n. 정수. 여기서 단 n은 정수라 했잖아. 정수. 네. 그럼 이제부터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저 n에다가 모든 정수를 다 때려 넣는 거야. 그게 무슨? 그러니까 정수 뭐 있어? 0부터 0, 1, 2, 3, 4, 5, 6, 7, 8, 9, 10 마이너스 1도 넣고 마이너스 2도 넣고 다 넣어봐야 된다.
하다 보면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 요령. 규칙성이 발견되겠지. 그냥 해볼게. n은 정수라고 했으니 n에다 얼마부터 넣을까? 0부터 한번 넣어볼까? 일사분면을 지나요. 자, 0 넣었더니 여기 0 되네. 그럼 45도부터 4분의 파이가 어디까지? 67.5도래. 뭐 쉽네. 자, 얘는 제 몇 사분면? 1사분면. 그냥 하면 틀려요. 괜찮지? n에다가 뭐 얼마 더 넣어야 돼? 1도 한번 넣어보자 이거지. 괜찮지? 자, 봐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할게. n에다 1 넣으면 얼마 돼? 130. 100몇십부터 135도 되지. 네. 근데 이 135도를 뭐 135도 그대로 해석을 해도 되고, 혹은 어떻게 써도 되냐면은 135도라는 건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90 더하기 67.5도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봐봐. n에다가 0을 넣게 되면 원래 45도부터 한 67도 사이, 여기를 나타내는 동경 중에 하나가 나온대. 네. 근데 n에다 1을 넣는 순간 90도 더하기 45도라고. 135도를 이렇게 재도 되지만 어떤 느낌이 조금 더 좋냐면은 90 더하기 45도라는 건 뭐야? 90을 넘어서 여기에서 먼저 90도만큼 회전을 하면 얘지. 여기에서부터 다시 45도만큼 더 갔다. 675. 그럼 여기 각이 몇 도가 되겠어? 45도가 되겠지. 90에서 45 더 간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괜찮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90만큼 간 다음에 45도만큼 더 갔다 이렇게. 특수각 위주로 보자고. 알겠지? 얘는 몇 사분면? 2사분면이지? n에다 얼마 넣을까? 2 넣자. 180도 더하기 45도부터 180도 더하기 67. 어떻게 해석하자고? 똑같이 이렇게 180도만큼 온 다음에 45도만큼 더 갔대. 67도만큼 더 갔대. 여기지? 그래서 이건 몇? 3, 4분면.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근데 답이 언제까지 해? 기다려. 1, 2, 3이 다 들어가는 게 없네. 270. 만들면 되지. 자, 얘는 해석 도와줘.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270 온 다음에 4사분면 45도만큼 더 간 거에서 네. 270만큼 온 다음에 60도만큼 더 간 이 사이라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4사분면 4가 된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규칙이 아직 모르겠어. 자, 4를 딱 넣는 순간 여기가 어떻게 돼? 360도 더하기 45도 되지. 한 바퀴 돌고 45도잖아.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네? 그럼 n이 5일 때, 6일 때 7, 8, 9, 10, 11, 12, 13, 14, 14 계속 똑같은 거 나올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지나는 건 몇 사분면? 제 1, 2, 3, 4, 4분면 싹 다. 그래서 우리는 5번에 있는 보기를 제 1, 2, 3, 4, 4분면으로 바꿔주세요. 모든 4분면 이렇게 쓰자. 모든 4분면. 다행이다. 편집 필수. 원래 모두가 아닐 때도 평소 있어. 추억만 여기 다 때려 박아야 돼 원래. 뭔가 쉬운 법이 있어. 어때? 어떻게 하면? 그런 교과서 보고 하면. 있습니다. 망해요. 교과서 보고 하면 이렇게. 근데 이제 나랑 하면 이해할시. 4초? 4초 컷? 성서가 아니고. 4초 컷. 딱 요런 문제지, 요런 문제. 그러니까 요런 문제가 어떤 거냐면 각 세타가 제 별 사분면 각일 때 n분의 세타가 속하는 이거 하기 전에 잔소리 잠깐만. 잔소리 때문에 8시에 끝날 것 같은 각인데. 얘들아 제발 이런 거 알려주면 좀 외워.
외워, 알겠지? 외워. 진짜 신기한 게 아니야, 됐어. 이거를 내가 뭐 진짜 엄청난 거 알려줄 텐데 됐어. 얘를 안 써도 이렇게 풀 수 있는 애들은 외우거든. 근데 이렇게도 못 푸는 애들이 이걸 또 안 외워.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 그러지 말자 우리는. 알지?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가고 있어. 오히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애들이 외우고 이렇게도 못하는 애들은 안 외워 여기도. 그럼 안 된다고. 다 외웠으니까 써먹자. 응? 자, 봅시다. 어떻게 하냐? 무조건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각 사분면을 n등분합니다. n등분. 이 n이 뭐야? 요 n이지롱. 요 n. 두 번째. 순서대로 1, 2, 3, 4. 오. 기억나? 작년에 했던 거? 작년에 이런 걸 했었어요. 얘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241번 문제를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풀어봐. 저는 뭔데요? 그러니까 봐. 한 번만 보면 이해돼. 3번이 자, 원래 정석풀이는 이렇게 풀어놔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객관식이다. 그럼 재빨리 뭐로 할 거냐면 자, 사분면을 그리신 다음 자, 각 사분면을 몇 등분해야 돼? n등분이지. 근데 여기 n이 얼마야? 4잖아. 4. 그 모든 사분면을 4등분하래. 그럼 얘를 이렇게 하나, 둘 대충 나눠도 돼. 이렇게 잘라버리면 1, 2, 3, 4 나뉜 거지. 얘도 1, 2, 3, 4 나뉜 거지. 그지? 그럼 이쪽도 나누자. 어떻게? 하나, 둘, 셋 이렇게 1, 2, 3, 4 1, 2, 3, 4 네 개로 다 나눴네. 괜찮아 여기까지? 그런 다음 뭐 하라고? 순서대로 1, 2, 3, 4를 써넣으래. 어디가? 당연히 여기가 1이겠지. 양의 방향이니까. 응?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를 이렇게 열심히 쓰라고 순서대로. 아 힘들어. 됐어? 뭔가 바로 찍기 좋겠네. 별이 뭐야? 3, 4분면회가 어디 있니? 어디 있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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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그래서 1, 2, 3, 4에 다 나온다. 끝. 이런 느낌으로 처리를 해야 돼. 룰렛을 한 번만 3 동그라미 친 거부터. 여기 나오고 여기 이렇게 4개 나온다고. 약간 사행성. 더 해줄게. 뭐 할까? 세타. 몇 사분면? 2, 4분면? 2등분. 3분 세타. 어디 4분면?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저기다 할 거야. 풀지 않습니다. 몇 등분? X자 3등. 몇 등분? 3등분. 헷갈리면 안 돼. 2등분 이러면 안 돼. 네. 3등분. 그러면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나오면 되지. 네. 순서대로 뭐 하자고?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몇 사분면? 1, 2, 4. 2, 4분면 어디? 2, 4. 2, 4분면 오케이? 네. 그럼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1, 2, 4, 4분면에서만 동경이 나온다고. 이런 느낌 괜찮지? 맛이 좋네요. 자, 242번 여기다 풀자 그냥. 사기.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돼. 믿음으로 하면 돼. 자, 문제를 보시오. 자, 이번엔 뭐래? 2세타가 4야? 제 4, 4분면 그때 세타가 어디니? 요거지. 해봅시다. 해볼게. 네. 으쌰. 으쌰. 자, 몇 등분? 뭐야? 1분의니까. 아, 안 나누면 되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2분의 1. 여기를 다 봤더니 이거 뭐야? 야, 이거. 세타가 얘 되려면 4로 나눴지. 네. 그래서 4등분. 2세타가 요거 되려면 2로 나눠야 된다고. 2분의 1분.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세타였으면 얘는 2분의 세타잖아. 여기 만약에 3세타였으면 3으로 나누고 5였으면 5로 나누고 이해돼? 네. 그럼 여기는 몇 등분 때려야 돼? 2분. 2등분. 정확하게 2등분. 그 소린 뭐다? 얘가 몇 도? 45도. 45도겠지 뭐. 우와짜 이렇게. 자, 그 다음 갑시다. 제 4, 4분면이래. 그러면 순서대로 1, 2, 3, 4 1, 2, 3, 4 여기겠네. 이 두 개에 속하는 거 찍으면 된다고. 오케이? 괜찮겠어? 1번 몇 도? 연습하자. 3분의 2파이? 3분의 파이는 아까 외웠는데 그치? 자, 정민이 몇 도야?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120도. 근데 나는 대충 안다고. 여기가 45도만큼 더 갔다는 걸. 135도라는 거 그치? 조금 모자라네. 탈락. 2번. 안 보여. 4분의 3파이. 자, 민강이 4분의 3파이. 뭐를 몇 배 이렇게 얘기해도 돼? 180 더하기 4분의 3. 세윤이 4분의 3파이. 연우 4분의 3파이. 왜 어떻게 왜? 맞다. 몇 도 곱하기 뭐? 이렇게 했잖아. 45도 곱하기 3을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45도 곱하기 3. 270 나누기 2. 알아서 해. 어쨌든 135는 정확하게 얘랑 똑같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요 사이에서 생겨야 된단 말이야. 사이에서. 사이. 각 라인은 빼야 돼. 응? 자, 그 다음 6분의 5파이. 되네요. 되네, 그지? 응? 자, 그 다음 8분의 15파이. 얘가 대충 337.5도 나오거든? 아닌가? 모르죠 저희는. 337.5도 정도 나와.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가 이렇게. 그래서 되고. 자, 5번에 10분의 21파이. 330 몇 점 좀 나와요. 그치? 네. 10분의 21파이. 그게 뭐야? 내 생일 넣어놓은 거지. 10월 21일. 어쨌든 그래서 답은 3번, 4번 요렇게. 한 방에 갈까 우리? 쉬지 말고. 뭘 쉬어? 이미 쉴 시간. 이미 쉴 시간 없어졌어. 쉬는 시간이네. 뺄 시간이 무조건 n분의 세타로 나와요. 저거 뭐가 속하냐고 물어보는 애가 응. 2배, 3배는 안 나와. 안 나와요. 나오면 어떡해? 네? 안 나와. 3번이야. 3은 너 그냥 푸지 마. 저거로 절대 안 나와. 자, 우리 두 문제만 하고 가자. 243번과 244. 늘 하기 위해선 지우고. 지울게. 지워도 돼. 이작하기 위해선 집에. 수학의 흥미가 사라지고 있어요. 소도법까지가 좋았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쉽게 하는 거 알려줬잖아. 쉽게 하는 거 알려줬잖아. 자, 선우. 네? 60도. 네? 60도. 호도법으로. 60도요? 오. 3분의 파이 45도. 라디안 45도요? 4분의 파이 라디안. 다 외웠어, 다 외웠어. 맞냐? 맞았어. 좀 봐보세요. 4분의 파이. 네? 45. 자, 6분의 파이. 눈을 안 마주치네?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자, 270도. 3분의 2. 2분의 3. 어? 3 2분의 3파이. 360도. 2파이. 뭐 그 정도. 다음 시간에 문 앞에서 알지? 뭐 할 건지. 안 나오면 이제 집 가는 거지. 오. 아니, 깜지를 10번씩 써오는 걸로 하자. 옆에. 네? 10번씩 쓰고 그리고 들어오기. 그럼 그때 외우면 되지. 자, 뭐 할 거냐면 동경의 위치 관계, 동경의 위치 관계. 자,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딱 243번 과 244번 문제를 읽어보시오. 그럼 느낌이 딱 올 거야. 몇 번인지. 43번. 44.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린 지금까지 동경 하나로만 다뤘단 말이지. 이번에는 동경이 두 개가 나올 건가 봐. 근데 그 두 개가 예를 들어 뭐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뭐 원점 대칭이다, 기타 등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뭐라 한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 하겠대. 알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지? 두 동경이 뭐 대칭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다.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나오면은 이것도 좀 무릎 꿇고 빌고 싶다. 제발. 이거 라이트센 사온 사람. 저요. 준비성. 듣지도 않았는데. 이름까지 써왔어요. 이거 뜯어야 돼. 자, 사온 사람은 76쪽 펴봐. 75쪽, 76쪽. 대충 옆에 보여줘. 여기에 글씨 안 쓰기로 했는데. 자, 75쪽에 없으면 살짝 보여줘. 있는데 폈어, 75쪽. 유형 5번 박스를 좀 볼래? 박스. 거기에 보면은 막 있지. 무슨 뭐 일치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n 파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 2n 플러스 1 파이. 한 장 넘겨서 유형 6번을 보면은 또 박스에 무슨 뭐 더해서 2n 난리가 나 있다고. 그거 외워서 풀고 싶어? 아니요. 못 외워. 심지어 외우지도 못해. 외우고 싶어요. 거의 대부분 이거를 다 외우라고 한단 말이야. 왜 외우면 되긴 하거든. 근데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외우기 되게 까다로워. 우린 내용량이 많이 없잖아. 그래서 최대한 안 외울 건데 지금 쓸 이건 외워야 돼. 이것만 외우면 돼. 부동경의 위치 관계가 나오면 제발 어떻게 하지? 그림으로 처리한. 그림 뒤 더하거나 그렇지, 더하거나 빼는 거지 뭐. 제발 저 한 줄만 외우면은 아까 봤던 그 요상한 무슨 뭐 EM 파이니 무슨 그런 거 안 외워도 된다고. 제발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나오면 뭐 한다? 제발 그림을 그린 뒤 대충 더하거나 빼보라고. 그럼 안 외워도 된다고. 저걸 외워. 그리고 내가 항상 여기 파트 할 때마다 이 얘기를 덧붙이는데 앞으로 이 유형은 시험 보는 날까지 질문을 받지 않을 거야. 알아서 하라는 소리야. 근데 이거는 받을 거야. 쌤, 그린 다음에 더하거나 빼봤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질문을 받아줄 건데 대충 모르겠어요. 절대 안 받아줄 거야, 진짜로.
알았어 민강이? 이씨 대답도 안 해. 아 그만큼 저것만 외워 알겠지? 네. 자 한번 해보자. 여기 뭐냐면 짠짠.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하나 있고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나 보아. 그러니까 어떤 뭐 세타라는 동경이 있고 4세타를 내는 동경이 네모할 때 세타는 뭐냐? 이런 문제. 단 0도에서 파이 사이래. 응? 세타가 0에서 파이 사이라는 게 뭐야? 야 0도에서 180도 사이의 각이다 그런 이야기. 0도에서 4를 응? 뭐라는 거야? 읽어줘 다시. 세타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뭐뭐뭐 할 때 그게 세타는 뭐냐 이거야. 단 세타는 0도에서 180도 사이다. 오케이? 해볼게. 1번 두 개가 일치하는 경우래. 아니 무슨 소리야? 세타 4세타는 뭐야? 세타를 분명 4배 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근데 똑같아져? 두개다 몇 바퀴 더 돌고 겹쳤나 보지 뭐. 그치?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더 돌 한 바퀴 3명씩도 넘으면 다시 원점이잖아 다시. 알겠지? 아 재밌다는 표정을 보내줘. 재밌어 죽겠다. 자 그럼 뭐 한다? 무조건 그림을 그린 뒤 더하거나 빼자며. 자 한번 해볼게. 자 지금 내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하나 그릴 건데 걔가 0도에서 파이 사이라며.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1 아니면 2에서. 그럼 어디다 그려야 돼? 대충 아무데나 그리라고 이렇게. 세타 이렇게. 하나만 그려도 돼요. 이게 180이니까 두 개. 아니에요. 하나만 그릴게요. 맞네. 자 4세타 그릴 거 4세타. 네. 어떻게 그려야 돼? 노란색과 똑같이 동경이 일치한데 어떻게 그려야 돼? 똑같이 이렇게 그리면 되지. 네. 그럼 실제로 4세타는 이게 4세타일 거 아니야. 분명 4배를 했으니까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쓰라고. 4세타 이렇게. 그냥 최고의 뭐야 이거 무시하는 거야 나 지금? 자 그런 다음 더하거나 빼볼게. 자 우선 이 두 개의 각을 더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뭐 파란색에서 노란색 각을 더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 파란색 위치에서 노란색 요만큼을 더 이렇게 가자 이런 얘기지. 더 회전하자. 그럼 더하면 몇 도야? 2세타. 더하면은 네, 5세타. 더하면 당연히 5세타인데 이 그림상 걔가 몇 도인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좀 애매하네 그지? 네. 근데 둘을 뭐 했더니? 뺐더니. 0이 자 뺐다는 건 무슨 뜻이야? 원래 파란색이었거든? 네. 근데 노란색만큼 빼래. 빼라고?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파란색에서 노란색만큼을 반대 방향 회전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돼? 탁. 0이 돼. 어떤 동경이 돼? 네? 어떤 동경이 돼? 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된다고. 초선. 오케이? 5 다시 둘을 더하면 몇 도야? 몰라. 뭐 좀 커지긴 하겠지만 모르겠어. 근데 두 개를 빼는 순간 100% 그 동경은 어떻게 위치돼? 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한다고. 괜찮겠어? 그럼 이때는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당연히 뺄 거라고. 오케이? 그럼 빼기 한 개 몇 세타? 0 4세타 빼기 세타 3세타가 되고 그게 뭐랑 일치한다?
영도를 나타내는 동경. 어허? 0. 그럼 0도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쓰나? 0만 써도 돼. 0만 쓰면 안 되지. 앞에 뭘 써줘야 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 이렇게 쓸 거잖아. 네. 괜찮지 여기까지? 근데 우리 또 배웠어. 360도 몇 파이? 2파이. 2파이. 0은 라디안으로 바꾸면 2파이 L. 0이잖아. 그럼 요거를 더 깔끔하고 멋있게 어떻게 쓰면 되겠다? 2파이 L. 2n 파이 이렇게 쓰면 된다고. 괜찮겠어? 아. 알겠어? 자, 그럼 마무리 한번 해줄게. 아, 그 둘을 뺐더니 이동경이 되는구나. 이동경. 보고 필기 잘 해놔야겠지? 네. 자, 그럼 다시. 그럼 3세타가 2n 파이네? 네. 근데 나 세타 찾고 싶은데 뭐 할까? 넘겨요. 3을 나누면 되지 당연히. 그럼 3분의 2n 파이. 괜찮지? 네. 근데 얘가 어떻대? 0도에서 파이 사이래. 여기까지 괜찮고. 네. 요 n 정체가 뭐라고? 네? n의 정체 뭐라고? 정수라고 정수. 뭔 소리야? 모든 정수를 다 때려 넣어서 이 사이에 있는 것 찾아라 그런 얘기라고. 오케이? 자 그럼 찾아봅시다. 쉽게 0부터 좀 넣어보자. 0 넣었더니 세타가 0. 0. 아 0 안 되지. 등호 안 붙어있잖아. 네. 1 넣었더니 얼마 돼? 3분의 2 파이. 2도 넣어볼까? 3분의 4. 아 넘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세타는 요거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2개, 3개, 4개 많이 나올 수도 있어. 아 힘들어. 자 위치는 이렇게 하면 되고. 싫어. 이번에 3파이는 얼마지? 어. 2분의 3파이가 3분의 2분의 아니 그걸로 3분의 2도 뭐 있겠지. 뭐? 60? 아닌데. 이게 얼마 몇 도냐고? 120도? 60도 2배 120도. 맞았다. 그렇네. 자 X축 대칭 합시다. 뭐 하라고? 재현아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뭐 하라고? 그려라. 그린 뒤 엔드 계산해라. 그린 뒤 더하거나 빼라고. 세타 대충 그리라고. 여기 세타. 자 4세타는 대칭이니까 우와 요거지. 자 요거 4세타야? No 이게 아니라 이게 4세타지. 양의 방향 X축의 양의 방향. 자 해보자. 잠깐만 둘을 더하거나 빼야 되는데 더할까 뺄까? 자 X축 대칭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지. 파란색에서 요만큼 더 회전을 하면 뭐가 돼? 360도. 360도를 나타내는 동경. 그래서 나는 더하겠다 이거지. 그치? 그럼 그게 5세타가 될 텐데 걔는 360도를 나타내는 동경. 그럼 어떻게 쓰면 돼? 2n 파이 더하기 2파이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360도나 0도나 동경은 같은 거 아니야? 네. 그럼 굳이 이거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2n 파이로 마무리하면 된다. 그럼 세타는 5분의 2n 파이 해주고 0부터 파이까지 하고 마무리 되지? 쌤 잠시만요. 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세타를 5로 나눈 거야. 아, 그게요. 요거 네. X축 대칭이라는 게 이거랑 각이 같다잖아. 네. 그럼 파란색에서 노란색만큼을 더했다는 건 이만큼 더 회전시켜라지. 아. 그럼 파란색이 더 회전되면 이렇게 딱 들어갈 거 아니야. 네. 오케이? 그래가지고 더하자 이거야. 3번 뭐 할까? Y축 XY 대칭. 참고로 7번까지 정리할 거야. 네? 3번, 4번, 7번까지. 9시에 가고 싶다. 최대한 빨리 끝내줄게. 자, Y축 대칭. 이제 느낌 왔으니까 금방 하자. 이거 할 데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한 방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 세타. 4세타 어디? 이렇게가 4세타. 대답 빨리 좀 빨리 가. 더 해야 돼, 빼야 돼? 저요. 왜? Y축 대칭이라는 건 얘잖아. 파이다. 당연히 더해요. 더한다고. 5세타가 되는데 걔가 누구를 나타내는 동경? 80도. 이거를 나타내는 동경이 되잖아. EM 파이. 그치? 그래서 얘는 2m 파이 더하기 파이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뭐? 파이 나타내는 동경이 되니까. 생략은 이해를 못하겠네. 하면 안 돼. 필기 나중에 앞에 봐. 네. 펜 닫아. 파란색에서 요거 각이 똑같다까지는 오케이. Y축 대칭을 했으니까. 파란색에서 노란색만큼 더 회전하래. 어떻게 돼? 툭 이렇게. 아, 네. 파란색에서 노란색만큼 빼봐. 뭐 좀 올라는 가겠는데 뭐 몇 돈지 어떻게 알아? 그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더해줘야 된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참고로. 아니 씨 이거 외우면 되는데 뭐 아야. 그치? EM 파이는 무조건 그 일방향으로 저거 때문에 고정대로 뒤쪽만 이렇게. 자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원점 대칭이라고도 많이 나오고 필기를 하지 말고 앞에를 보라는 뜻이야. 이렇게 다 내려놓고 그냥 멍때리는 뜻이 아니라 원점 대칭은 주로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와. 이렇게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요렇게 내가 다 써주는 이유를 알겠지? 나중에 이거 갖고 질문하면은 받아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야. 매년 나왔어. 쌤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반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도와주세요 원래. 필기를 하지 말고. 자 봅시다. 세타 호이자 이거. 자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 뭐야? 네. 전대칭. 점 대칭의 정의가 뭐라 했어? 점 점 대칭의 정의 180도 회전이라고 했었지. 이 점을 기준으로 얘를 180도 획 돌리라고.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여기가 4세타며 방금 뭐라 그랬어? 원점 대칭은 180도 회전이라며. 그럼 노란색에서 얘 되려면 얼만큼 더 회전해야 된다고? 얼만큼 더 회전을 해야 된다고? 3세타. 파이만큼 회전해야 된다고. 180도 회전이니까. 오. 아 8시에 가봤다. 일직선의 미래를 버려야 돼요. 괜찮지? 아니야. 그죠? 자 더 할까 뺄까? 빼요. 뺍시다. 빼요. 네. 오케이. 원점 대칭하고 이 노란색이 여기도 이 노란색이네. 노란색. 뺐네. 그러니까 빼자고. 오케이? 진짜. 저게 그 선우야 네. 펜 놓으라 했지. 씨. 놔. 보고 있었어요. 각이 같다고 세타. 파란색에서 노란색만큼 더 가봐. 몰라 몇 돈지. 네. 하지만 이거만큼 빼봐. 빼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음의 방향으로 회전해라 이거잖아. 네. 그 몇 도가 되냐고. 와. 180도가 되는 거 아니오. 이렇게. 네. 아니야. 좋았어. 또 안 되는 사람. 나머지 다 돼? 잘못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냥. 아니 이거 한 10번씩 써와 그러면. 아니다. 잘 이해하고. 5번만 써와 민강이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아니다. 자 몇 도를 나타내는 동경? 180. 어떻게 쓸까 여기? EM 파이 플러스 파이. 잘하네. 한 다음에 이제 뭐 양변 3으로 나누고 뭐 똑같이 저렇게. 자 5번. 어우 힘들어. 뭐 있지? Y넥스 대칭. 어우씨. 자 Y는 X 대칭이므로 당바 Y는 X 하나 그리고 시작할게요.
y는 x 이렇게. 세타가 요 정도면 4세타는 어떻게 봐야 돼?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되지? 저거 데칼코마니. 우리 추억의 데칼코마니. 여기 4세타 땅. 어디가 세타야? 더해요. 어디가 세타야? 네? 여기가 세타지. 거기가 세타. 왜 이렇게 보면 보여. 그래서 여기선 뭐 하겠다? 더해주겠다. 더한 게 2n 파이 플러스 파이 2분의 이거지요. 90도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쓰면 된다고. 좋아. 칸이 없어서 여기다 쓸게. 문제 풀어야 돼서. 아니 의미 없다. 옆에 하자. 6번 y는 마이너스 x 대칭. 마이너스 x예요. 그림 이쁘게 집 가서 해용 알지? 세타가 요거면 자 4세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알지? 데칼코마니 딱 보고 우와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딱 데칼코마니 보기 좋다. 괜찮지? 여기가 4세타. 어디가 세타? 보이지 막 보이지 이제? 보여요. 더해요. 더한다고. 더해요. 더한 게 5세타인데 이거가 될 거 아니야. 얘는 몇 도인데? 이거가 3개. 270. 그렇지. 2분의 3파이 이렇게. 나이스. 7번. 좋아. 자, 두 동경이 이루는 각도가 90도래. 그런 표현이야. 세타랑 4세타랑 90도래 90도. 자, 그럼 해보자. 자 여기 세타. 90도래 이루는 각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무조건 여기가 4세타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얘네 두 개가 이루는 각이 90도라고 90도. 당연히 뭘 해야겠어. 빼요. 당연히 빼야겠지. 네. 그지? 네. 그럼 뺀 게 뭐다? 90도다.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다. 세상에서 제일 무식하고 멍청한 게 이러고 외우는 거라고 이런 거를. 이해했어요. 90도일 때는 뭐 2분의 파이가 되고 모일 때는 막 뭐 파이를 그러지 말자고 우리. 이해했어. 뭘 외워야 돼? 두 동경의 위치한 게 나오면 그린 다음에 더하거나 뺀다. 하나만 조심하자고. 뭐 파이라 쓰지 말고 2n 파이를 꼭 써줘야 된다. 일반각의 형태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알겠지? 네. 자 여기서 추가 하나만 좀 할게. 8번도 있어요. 아니 단. 일반적인 요런 경우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 대충 더하거나 빼면 되거든. 근데 빼기 상황에서 뺄 땐 두 가지 다 따지기. 뭔 소리야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동경을 더할 때가 있고 뺄 때가 있잖아. 네. 그랬을 때 지금처럼 무슨 뭐 세타랑 그냥 4세타 세타끼리만 나오면 상관이 없거든. 근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두 각이 하나는 이거랑 하나는 이렇게 된대. 예를 들어 하나는 각이 오고 하나는 각이 오고래. 근데 내가 지금 빼야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럼 빼기 한번 써보자. 빼기. 여기서 이거 빼보자. 어떻게 돼? 너무 이게 2세타 2세타. 네. 빼니까 플러스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지. 그지? 여기서 이거 빼보자고. 그럼 어떻게 돼? 여기 3분의 세타를 하지 말고 됐어 그냥 해. 3분의 세타를 하지 말고 6분의 세타를 할까? 각이 별로네. 이렇게 이것도 하지 말게. 그냥 쓰지. 예를 들어 여기를 뭐 15도 이렇게 쓰고 여기 45도 이렇게 쓰자. 45도 이렇게 귀찮으니까.
자, 그럼 다시 빼면은 여기서 이거 빼면 2세타에서 플러스 60도 되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세타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되거든? 응? 그래가지고 요거는 두 개를 조금 다 따져주는 게 나중에 되게 요거 꼬아서 내는 문제 하나 있단 말이야. 일반적으로는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요렇게 좀 이상한 형태로 나오면은 아 요거까지 좀 신경을 쓰자 이거. 빼기 형태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는데 나중에 꼬아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알겠지? 자, 243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 자,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이래. 요거지 요거지. 더한 게 요거구나 해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겠지? 요거 하나 풀어줬으니까. 그치? 네. 244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 두 개 숙제고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 걱정하지 말고. 자, 숙제 알려줄게. 숙제가 있어요. 응? 겁나 없어. 네. 자, 삼각함수 라이트셈 유형 6번까지. 한 장 반도 안 돼. 한력 강화 그런 건 없어요. 응? 당연히 있죠. 자, 계산력 강화를 잠깐 펴보세요. 오. 자, 계산력 강화가 두 개가 있거든. 자, 계산력 강화 책 잠깐만 펴보자. 자, 계산력 강화 책이 두 권이 있어.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자, 헷갈리지 말고 당분간은 2번만 들고 다니면 돼. 2번. 일반각 써 있는 거. 자, 거기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 이거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맨 앞에 피면은 일반각과 호도법이라고 써져 있는 파트가 있어. 그것만 해오면 돼. 여기 위치 관계 아니에요? 어? 아니 이거 다 하라고. 부채꼴에 부채꼴 전까지 하라고.